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알레고로 문법 함께하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챕터 2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유닛 1 과거 시제부터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유닛 1 과거 시제로 넘어왔어요. 자, 1번 과거 시제도 볼게요. 자, 과거 시제랑 과거에 끝난 동작이나 상태 또는 역사적 사실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오늘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 이유가 뭐냐면은 예시 한번 볼게.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last week. 벌써 우는 친구들 있지?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자친구와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깨진 게 아니라 과거, 지난주에 깨진 거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break라는 쓰는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broke라는 과거 동사를 쓰게 돼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 언제? last week, 지난주라는 어떠한 과거의 시점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봄으로써 이게 지금 깨진 게 아니라 과거, 특히 지난주에 깨졌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과거 동작, 상태 또는 역사적 사실 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볼까? The Korean War ended in 1953라고 할 때 한국 전쟁은 1953년에 끝났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냐? 뭐 모차르트는 뭐 첫 번째 교향곡을 몇 살 때 만들었다라든지 또는 뭐 독립전쟁은 언제 시작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이라 불리면서 과거 형태에 써야 된다. 자, 그럼 과거 시제가 뭔지는 한번 좀 봤는데 그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어떻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냐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2번 비동사의 과거 시제입니다. 자, 비동사라는 친구도 뭐 이다, 있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었는데 현재 시제에서는 뭘 쓰냐? is, am, are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비동사의 과거형은 이게 뭘로 바뀌냐? 두 가지로 줄여요. 간단하게지. was랑 were로 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was는 단수, were는 복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예외는 1도 없이 was는 단수, were는 복수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 현재 시제 때도 are를 둘 다 쓰는 동사가 주어가 있었죠? 누구였어? you였어. you are, you are. 뒤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ou are musicians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복수구나. you are Mike 이라고 한다면은 너는 그냥 마이크구나. 어떻게 뭐 일단 you are 단수든 복수든 둘 다 are 쓴다고 했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you were 또는 you were 둘 다 단수 복수 이렇게 쓴다는 거. 자, 그럼 we, they 이런 경우는 그냥 복수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I라든지 he, she, it 모두 단수 주어죠. 단수 주어는 was을 쓰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비동사의 부정문 쓸 때는 항상 뭘 쓴다?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준다. 자, 그럼 생각해볼까? 저 was랑 not도 줄일 수가 있는데 뭘로 줄인다? wasn't로 줄인다. were not도 줄일 수가 있는데 뭘로 줄인다? weren't로 줄인다. 자, 그러면은 의문형 보도록 하자.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늘 갖다 냈어. 비동사의 의문문은 말이에요. 뭐냐?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세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여기 보시죠. The story was interesting. 그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과거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뭐랑 뭐를 바꿔줘? 비동사인 was랑 주어인 the story를. 그래서 저 was가 먼저 가서 was the story interesting 까지 한 다음에 뒤에 뭐까지 붙여줘? 물음표까지 딱 붙여줘. 그러면은 이것이 그 이야기는 흥미로우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지요. 자, 맞아. 그럴 때는 대답은 yes가 될 거고 아니야. 그러면 no가 될 건데요. 이거를 이수로 표현을 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was로 그거를 갖다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대답도 was. 자, were they at home yesterday? 이라고 되면은 yes, 주어는 they였고 대답도 wer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no, 그거는 재밌지가 않았어. 그럼 no, it wa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잉크가 좀 많이 새네요. 미안해요. 자, no, they, 아니야, 그들은 집에 없었어라고 할 때는 they know they were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일반 동사 넘어갈 건데 얘들아 지금 선생님 필기하는 거 보면은 계속 잉크가 이렇게 새고 있거든? 조금 이해 좀 해주고 산만하더라도 좀 잘 골라서 좀 필기 좀 해줘요. 이게 펜으로서 잉크가 새는 거는 봤는데 이게 패드로 쓰는데 잉크가 새네.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냐? 이 표를 보도록 하자. 위에 거 보지 말고. 자, 표 보면은 대부분의 일반 동사는 무엇을 붙인다? ed를 붙인다예요. 그래서 wanted, visited, watched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다만 e로 끝난 동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like가 있잖아 앞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ed를 붙이면 뭐가 돼? liked 뭔가 발음 이상하지? 이상하단 말이 뭔가 극혐이야. 이렇게 써주면 뭔가 이상하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e로 끝나는 동사들은 어떻게 쓰냐? ed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글자 D만 붙인다. 이런 친구들이 누가 있냐? love도 있고 live도 있다. 이런 친구들을 잠깐만 이런 친구들을 D만 붙인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예전에 한 거랑 좀 비슷하지 이거? 다 비슷비슷한 거야. 예를 들어서 copy가 있어요. 이것도 저번에 예전에 했던 건데 play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ed를 붙일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y는 동일하되 앞에 어떠한 글자가 오는지가 다른 거였죠. 우리 모음이 어떤 거였어요? 모음은 다섯 가지. A, E, I, O, U 이렇게 다섯 가지가 모음이었고 자음은 뭐였어? 나머지 싹 다 자음이었지. 나머지 싹 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커피 같은 경우는 앞에 자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다가 그냥 ed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대체 이걸 어떻게 읽게 될까? 커파이드? 뭔가 이상하지? 항상 영어에서 이렇게 스펠링을 붙이는 거는 발음이 정말 중요해. y를 그래서 모음으로 고쳐야 좀 발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y를 뭘로 고친다? i로 고친다. 그래서 copi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played 같은 경우는 이미 모음이 있으니까 발음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 그래서 그냥 ed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예시문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단모음과 단자음으로 끝난 동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친구였냐? 단모음은 모음이 한 개 있습니다. 단자음은 자음이 한 개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stop에서 맨 뒤에 글자 두 개가 뭐냐? 여기는 자음이 한 개 있네. 여기는 모음이 한 개 있네. 단모음이네. 단자음이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쓴다? 자음을 한 개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줘서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대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 플랜이 있어. 아, 이거 단모음이네? 단자음이네? 그렇게 되면 단자음을 복사해줍니다. 하나 더 써줘. 이리 붙여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어떠한 친구가 도와주러 왔었냐? to 또는 does, 뒤에서 두더지라는 친구가 도와주러 왔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지. 자, 과거형은 어떻게 바꿔주냐? did가 됩니다. 뭐라고? did가 됩니다. 두가 did, does는 다른 거 이게 아니라 둘 다 그냥 did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보자. I didn't have lunch. 이게 뭐냐? I had lunch라는 문장을 바꾸고 싶은 거야.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먹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먹지 않았습니다는 그냥 I had not lunch가 아니라 앞에다가 didn't를 더 준단 말이지. did not을.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다른 말로 did not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did라는 친구는요.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원래의 모습인 동사 원형이 온다니까 이 친구는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have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I did not 또는 I didn't have lunch. I didn't have lunch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의문문보다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You met Blair last Friday 이 문장을 또 위로 바꾼 건데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did가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you 다음에 조동사가 왔으니까 met라는 과거 형태가 아니라 met이 들어간다는 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약간 헷갈릴 만한 게 있었어. 선생님 근데 과거형을 만들 때
아니 우리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대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선생님 깨졌다 얘기했을 때 break는 왜 broke가 됩니까? meet는 왜 met가 됩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불규칙 변화, 예외라는 게 바로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거를 따로 니네들한테 뭐랄까 알려줄 수가 없어.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일반 동사의 불규칙 변화 암기표 있지. 말 그대로 암기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뭐 다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암기표 저기 뒤쪽에 있을 거거든. 그거 보면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Did you meet Blair last Friday? 이렇게 의문문까지 딱 붙여주고 마찬가지로 대답은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Unit 2 미래 시제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 정도 넘기면 됩니다. 아, 한 페이지구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미래 시제는 앞으로 하게 될 일이나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 futur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선생님은 여자친구랑 깨졌으니까 그러면은 언제가 또 다시 만나겠지? 희망사항이라 얘기하지 마세요. I will meet another girlfriend tomorrow. 에이, 선생님 구라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내 희망사항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나는 또 하나의 여자친구를 내일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미래 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첫 번째,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이 친구도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인데,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 미래,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tomorrow, 무슨 뜻입니까?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라는 이 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린 이 친구로도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will이라는 친구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자, will이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무조건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미래의 일, 의지, 요청 이런 것들 쓰는 건데 첫 번째로 It will rai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비가 올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I will do my homework tonight. 오늘 밤에 나 숙제할 거예요. 또는 어떤 뜻도 갖고 있냐? 요청도 있어. 예를 들어서 Will you pass me some tea?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이런 말 좀 자주 쓰이지 평소에도 Will you pass me some tea? 라고 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는 저 그 차를 나한테 건네주지 않겠어?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다만 우리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요즘에 어떻게 처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막 외우며 배웠었거든. 근데 뭐부터 배우냐?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또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이런 게. 자, 이런 식으로 너는 뭐 우유라도 좀 마실래? 라든지 뭐 좀 뭐 제안을 한다든지 뭐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조금 공손하게 얘기하는 걸 먼저 배우거든 외울 때. 근데 이런 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자, will이 뭘로 바뀐 거야? 과거형인 would로 바뀐 거야. 이때는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will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 줄임말 보면은 이렇게 will이 이렇게 ill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you will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문 같은 경우는 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 이 친구도 정말 비동사랑 비슷하게 간단합니다.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은 남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붙여볼까? 근데 어디다 붙여줘야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한 거겠지. 자, 부정문은 will 뒤에 not을 써서 will나 동사 원형 형태를 사용한다.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I will play
LOL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롤을 돌릴 거예요. 여자애들은 롤 뭔지 모르겠지만 남자애들은 알겠죠? 근데 나는 오늘 밤에 롤부터 할 거야.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I will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의문문은 어떻게 쓰냐? 아까 해봤지? 자, will 잠깐 이 not을 빼보자. 자, 여기서 조동사랑 주어만 바꿔주면 됩니다. Will I play LOL tonight? 에다 의문문까지 딱 붙여주면 돼. 뭐 뜻은 좀 이상해. 나는 오늘 밤에 롤을 할 거니?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러면은 맞아 할 거야. 뭐 대답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라이언, 너 오늘 밤에 롤을 할 거니? 그러면은 맞아 라이언, 나 오늘 밤에 롤을 할 거야. 라고 대답할 때 Yes, I will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고 안 할 거야. 그러면 No, I will not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또는 won't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be going to라는 친구를 보도록 합시다. 자, be going to라는 친구는요. 뭔가 좀 기네. 하지만 되게 비슷한 친구예요. will이랑 비슷한 말을 표현해 주는데 그렇다고 be going to랑 will이랑 같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엄연히 뜻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 am going to 라는 말까지 써주고 I will 까지 먼저 써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원에 갔는데 내가 숙제를 안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혼내는 거야. 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렇게 막 혼을 내고 있는데 선생님, 저 그러면은 내일까지 해올게요. 이렇게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딜을 볼 수가 있지.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 써야 되냐? 이 친구를 써야 돼. I will do it by tonight. 왜냐? 일단 뒤에 것만 지우고 I will do it까지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 I will do it은 내가 지금 결정한 거잖아. 지금 결정한 거야. 나는 어 예를 들어서 I will do it tomorrow라고 하면은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I am going to do it tomorrow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선생님 저는 애초에 숙제를 할 생각이 없었고요. 내일 할 생각이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뭔 말이냐? 이 친구는 미리 결정해 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결정을 한 시간이 언젠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계획된 일, 가까운 미래에 계획된 일이나 예정된 일을 말할 때 사용된다는 뜻이야. 조금 더 뭐랄까 준비가 되어 있는 예정된 일들을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쓴다는 거지. 봐, I am going to shopping this Saturday.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쇼핑 갈 거야. 미리 계획해 놨잖아. It is going to rain soon. 곧 비가 올 거야. 가까운 미래죠. They are going to play tennis tomorrow. 그들은 내일 테니스를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 내일까지 숙제 해올게요. 라고 하면은 I am going to do it 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뭐라고 좀 이상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부정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부정문은 뒤에다가 be 뒤에다 not을 붙이면 된다. 비동사 쓸 때도 똑같죠? 그래서 I am not going to watch the movie ton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re not going to인데 이 친구도 똑같이 we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쓸 수 있지. We aren't going to do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줄임말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문 보도록 합시다. 의문문은 비동사 주어 플러스 going to 동사 원형으로서 똑같죠? 비동사와 주어만 바꿔주면 돼서 Kate is going to go with you 라는 말을 is Kate going to go with you 주어랑 동사만 바꿔줬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유닛 1, 유닛 2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까지 모두 나가보았는데요.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한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